화일간. 화일간한테 개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점점 좁혀가 볼게요. 화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화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수극화. 화일간한테 수극화라는 거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수라는 거는 화를 통제한다, 억압한다, 또는 관리한다. 수에 의해서 화가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도 생각을 해보면 화는 발산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수라는 거는 화가 막 날뛰지 않도록 안에서 응집해 주는 거예요. 얘를 꽉 뭐랄까 화를 잘 수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극화가. 화일주한테는 계묘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내 명에서 화가 일주인데 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화가 다른 오행과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는 화생토를 하기도 하고, 그쵸? 또 뭐를 하죠? 금을 하기도 하고, 또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목생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좀 단순화 시킨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일어나죠. 그쵸? 그러면 내 명에서 원래 화생토가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명이 개수가 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할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천간 중심으로 볼게요. 왜냐면 개수가 이제 천간이니까. 네 명에서 화생토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개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개수의 개수의 통제, 관리를 그냥 받아들일까요? 그냥 받아들일까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계성을. 토국수를 하죠. 그쵸? 내 명에서 토국수를 하죠. 그러면은 화토로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 통제라던가 수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화생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화가 식상을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가 물론 이제 습을 제공해 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수가 어설프게 오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구설 이런 거에 오히려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 힘이 관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명에서. 그러면 만약에 수가 원래 어느 정도 조금 있었고 개수가 들어왔을 때 수가 꽤 강하게 내 명에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억압? 그러니까 이제 관을 단순히 억압이라는 것보다는 관리받는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좀 확장을 시키시면 좋아요. 관이라는 게 국가 제도가 결국에 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잘 내면은 그거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당신 재산이 이만큼입니다. 그 확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 구역은 여기까지고 다른 사람 구역은 여기까지니까 서로 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잘 내면은 받을 수 있는 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이 억압하기도 하지만 국가 제도가 실제로 억압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잘 쓰긴 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갑자기 국가에서 마스크 다 착용하세요 이랬더니 난리가 났죠. 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데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이 그냥 단순히 억압한다, 통제한다가 아니라 관리받는다, 보호받는다. 이런 측면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생토가 되고 있는데 수가 만약에 내 명에서 그래도 꽤 힘이 있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수라는 조직 안에서 내가 내 어떤 개인성을 발현하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국수라는 게 토로 하고 있었던 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식상이 있을 때 관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에서 식상을 써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그쵸? 또는 뭐 상관합살. 이거는 다 살을 쓰는 용법들이에요. 살을 쓰는 용법들. 살이라는 어떤 주어지는 문제들, 주어지는 과제들을 내가 내 식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 명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내 명에서 만약 화급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화급금. 화급금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일, 업무는 항상 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화 입장에서는 재성이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수가 들어왔어요. 수. 개수. 이것도 뭐 물론 윤하는지 유하는지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만약에 금생수로 이렇게 금생수죠. 금생수로 수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명에서 화급금을 하고 있었는데 금생수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간다. 재생관이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지에만 뭐 이렇게 해수, 자수 있었을 때 관이 지지에만 있으면 직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조직 관리를 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조직에서 이런 거를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이 왔을 때 금생수를 해서 재생관을 해주면 승진한다. 또는 이 업무를,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이 역할이라고 할게, 관은 자기가 조직에서 맡은 역할, 지위가 이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재생관이 되죠. 네, 살로 커질 수도 있죠. 살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살에 대응하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또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병호나 병술이나 이런 명들은 살에 맞짱 뜨는 힘이 있어요. 살에 맞짱 뜨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해서 약해지지 않는 일주들. 네. 그러니까 살을 뭔가 해결해주는 요소가 없다. 살을 해결해주는 요소는 식상 제살, 식상으로 살과 맞짱을 뜬다. 또는 살인상생, 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인성으로 공부한다, 연구한다. 네, 그렇게 살인상생. 만약에 수국화를 이미 받고 있었어요. 수국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관이 또 왔을 때, 관살이 또 왔을 때, 이 관살과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화일주는 이게 관살이기 때문에 취직한다, 이직한다, 퇴직한다, 승진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병화나 정화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살에 이미 극을 받고 있었던 명들은 이렇게 개수나 임수가 왔을 때 자리를 바꾸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이라면 뭐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목생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 명에서 목생화. 목생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학위를 갖추고 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생화를 한다라는 건. 그때 수가 왔을 때, 그때 수가 오면 수생목, 목생화 이런 게 일어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목생화가 일어나는지도 또 보시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공부한 것으로 자리가 생긴다. 학위를 써먹을 수 있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수가 습한 형태라서, 사실 병화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습을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주기 때문에 좀 유리하긴 해요. 네. 정화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특히 화일주한테는 관에 대한 이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취업, 취직, 승진, 이직, 퇴직, 남자 문제까지, 여자분들은 남자 문제까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화일간한테, 정화일간한테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보셔야 되겠죠. 정화일간한테 개묘라는 건 정관, 정인이에요. 전해가 뭐였죠? 올해죠, 올해. 전이라기보단 아직은 이민이었죠. 양간, 양지의 특징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기운은 강하다. 그래서 목적성은 불분명하다. 비전은 크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 커져 있다. 뭔가가 커져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이민년은 그런 때였어요. 특히 병화일간한테는 인목으로 인중의 병화로 연결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공부를 하면 재밌겠다,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이민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개묘년은 이게 좀 더 크게 확장돼서 뭔가가 들어왔던 게 개묘년이 된다라는 건 음간, 음지로 바뀌면서 구체화된다, 어떤 현실성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실용적인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게 정인이지만 을목이나 묘목의 공부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오히려 편인, 이렇게 양지로 되어 있는, 양간으로 되어 있는 편인이 조금 더 뭐랄까 정신적인 차원의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화일간, 여기 보이나요? 정화일간. 네. 정화일간한테는 편관과 편인이에요. 그쵸? 그 음간들은 목적이 항상 굉장히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전체로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병화는 전체적으로 비춰주는 역할. 근데 개수 때문에 어느 한 지점으로 한정된다. 역할이 뭔가 확정된다. 그 다음에 역할이 좀 작아질 수도 있어요. 정관이지만 딱 확정되기 때문에 작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병화의 임수는 전체를 커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리더십이나 자기 파워를 드러내기 좋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 이거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 근데 이미 목적화가 굉장히 강한 글자들이 서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화라는 거는 응집된 화예요. 음간이잖아요. 그래서 응집된 화로 얘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여준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개수를 만나면 얘도 습이고 얘도 습이에요. 개수도 습이에요. 그래서 습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열성이 없더라도 습이 가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습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경금과 정화가 만났을 때 정화가 경금에 개입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커지거든요. 이거를 정화의 습으로 보시면 돼요. 개입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간다.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게 정화의 이제 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개수를 만나게 되면 그의 작용, 응집된 화의 작용이 습으로 인해 굉장히 약화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정화 일간이 아니더라도 내 명에서 정화를 되게 중요하게 쓰고 있었다. 정화 상관, 예를 들어 간목인데 정화 상관으로 내가 뭔가 자기 일을 되게 잘하고 있었다. 이러면 이 명도 정화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일간이 아니라 정화를 중요하게 쓰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국화하는 형태가 정화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흐트려 놓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응집된 열로 굉장히 일을 포커스에 딱 맞게, 목적에 맞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개수로 인해서 그게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네네.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네. 그 공자를 시중이라고 하잖아요. 시중. 그렇죠. 이게 시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뭐 이렇게 할 때 때때로 공부하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시는 언제나요. always. 그러니까 그 때에 딱 맞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이 시거든요. 때때로가 아니라. 그래서 공자를 시중이라고 했는데 나아갈만 하면 나아가고 물러날만 하면 물러나는 사람, 이거를 시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거거든요. 정화는 내년에 쉽게 말해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한다고 까불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몸을 사려야 돼요. 좀 사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열성으로 뭔가 했던 아니면 응집된 빛으로 뭔가를 했던 것들이 이 개수로 인해 굉장히 산란해지는 거예요. 습이 가중된다라는 건 산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뭘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더라도 중간에 조금씩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끼어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특히 정화한테 이게 살로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살. 편관이라는 거는 내가 좀 컨트롤하기 힘들 때 특히 일간이 컨트롤하기 힘들 때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정화는 실제로 살에 노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뭔가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던가 아니면은 건강도 조금 조심해 볼 필요도 있죠. 살이니까, 살로 오니까. 근데 급성으로 뭔가 생긴 거는 또 금방 치료가 됩니다. 만성일 때 오히려 치료가 안 되지. 급성으로 오는 거는 치료가 또 잘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게 개묘로 와서 살인 상생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개묘의 살인 상생은 그러니까 살을 쓰는 용법 아까 말씀드렸죠. 살이라는 거 식상으로 제살하거나 또는 살인 상생한다. 살에 대응하는 방법 또는 그냥 맞짱 뜬다. 자기 힘이 강해서 맞짱 뜬다.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살이 강할 때 살인 상생하는 방법은 살이라는 어려움, 위험 요소, 병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살을 순화시켜서 내가 잘 쓰겠다 이런 의미가 살인 상생이거든요. 근데 계묘의 살인 상생은 이 살인 상생 자체가 묘를 습하게 하는 또 이게 난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묘를 습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계묘의 살인 상생은 사실 이 습을 해결하는 요소가 없다면 이 자체로도 정화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살인 상생이. 그러니까 묘가 아까 꼬인다고 했잖아요. 꼬인다. 그렇죠? 이게 인성이죠. 그래서 정묘일주는 이게 진짜 습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약간 이 편인으로 온갖 생각들을 다 해요.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을 스스로 자꾸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묘일주인데 만약에 묘가 하나 더 왔다 이러면은 이게 더 가중이 되겠죠, 그렇죠. 나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뭐가 많아지면 관이 커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으로 가듯이 네네. 두 개가 되면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부거리가 생기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깔끔하게 두 가지 공부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습을 해결하는 요소가 있는지 본다. 만약에 습을 해결하는 요소가 없으면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는 그냥 공부도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갑신대운이라면서요. 그쵸?
갑신대운이면 이 묘가, 아니, 이 간목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간목이 해결해준다라는 거는 목표, 저 멀리 목표예요.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공부들이고, 간목은 저 멀리 있는 목표예요. 하나의 목표를 그냥 계속 쭉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음간이 양간으로 되어 있을 때 인성의 공부를 하는 거는 이 공부 자체를 소화하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일단 목이 약간 목다 화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약간은. 근데 지금 금극 목을 해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극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내가 공부를 하면 이런 결과를 내겠구나. 이 정도를 해야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결과를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금극목을 하는 게. 무신시. 무신시예요? 무신시면 뭐 그 무토가 네. 개수를 막강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시가 무신시죠. 그쵸? 앞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네, 조금 그게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험 볼 때쯤에는 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럼 무원년은 괜찮아요? 네? 무원년, 정규일주 무원년. 무원년 처음에 그쵸. 처음부터 괜찮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1년을 두 달 반 이렇게 세 달씩. 근데 이제 선생님은 좌우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무오에 이제 다 본인들 사주가 이제 엄청 궁금하잖아. 그쵸? 좌우충을 이미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개수가 투가 나면 이 좌우충 하고 있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무게합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편관의 이슈는 선생님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상관이 합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한테는 무토가 상관인데 정화를 진짜 잘 보호해 주는 상관이에요. 이게 개수와 합을 하기 때문에 상관 합살을 하거든요. 되게 잘 보호해 주는 상관이에요. 합사라면 네. 기존에 있던 무토의 역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무토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무토의 역할이 이제 개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안 드러나요, 학생이. 나 얘기하는 거야. 네. 한번 나중에 그거는 또 좀 일간별로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간별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묘년에 살인상생이 습을 해결해주는 요소가 없다면 이 살인상생 자체로도 정화의 머릿속을 꼬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럴 때 그냥 좀 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인성은 사실 생각이 계속 나를 잠식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묘의 인성은. 그게 이제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는 습을 상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머릿속이 꼬이지 않으려면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마라톤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마라톤 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몸이 힘들면 사실 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몸이 힘들면. 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